2030 세대는 우경화나 보수화가 아니라 그냥 탈정치화 내지는 탈이념화되는 것 같아요. 실용을 중시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2030 세대가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아닌 보수를 지지하는 거를 우경화라고 분석하면 안 됩니다. 2030 세대를 관철하는 가장 키워드는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면 불평등한 것도 받아들이겠다. 세상은 불평등하니까 공정만 했다면. 들의 태도가 막 그 기성세대에서 그냥 뭐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에베베베하는 뭐 그러고 싶어하는 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고요. 글쎄요 4050 혹은 뭐 좀 진보 진영에서의 2030을 바라보는 이 시각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분석이 아주 잘못됐고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전 꽤 오래됐을 수년 동안 이런 분석을 할 때마다 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계엄하고 이제 탄핵과 관련된 집회를 할 때 그때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20대 30대 남성들을 막 우경화라고 하면서 걔네들 비판했어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30 세대가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아닌 보수를 지지하는 거를 우경화라고 분석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원래 전 세계 모든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2030은 반기득권이에요. 반기득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약간 보수 진영이 기득권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성향을 전 세계 2030들이 많이 보이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2030들이 민주당 진보 진영을 기득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 민주당, 안티 약간 진보 진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경화다, 극우화다라고 절대 분석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근데 이번 지방선거 때 저는 그 문제점과 답안지가 동시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서울시장 출구조사에서는 2030 여성마저 등을 돌렸는데 부산시장 출구조사에서는 2030 남성까지 우리를 편들어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지도부랑 당 주류들이 이끌고 있는 방식에는 2030들이 저거 기득권이야, 내로남불이야라고 보고 있지만 전재수 같은 스타일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전재수 후보 같은 정치인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막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저쪽을 막 악마화해서 싸우고 막 그 투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네. 스타일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전 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영에서 자, 쟤네들 극우화되고 있어. 쟤네 못 배워서 그래. 계몽적인 그 접근을 했다가는 그들을 더 멀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왜 저들이 싫어하는지 전 좀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왜 재수없어 하는지 지금 민주당을 약간 재수없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왜 재수없어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안 재수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그들은 완벽하게 우경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각성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저는. 저들을 버리고 가자 내지는 권력으로 눌러서 어떻게든 하자는 이런 얘기는 저는 뭐 진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세요. 최욱 씨도 얘기하면서 20대가 전두환을 동경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놈들 다 탱크로 밀어버려 이렇게 했잖아요. 20대가 무슨 전두환을 동경해요? 전두환이 누군지도 잘 모를 텐데. 20대 중에 이제 이른바 극우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죠. 맨날 입으로 인권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인권입니까? 그리고 정준희 교수 몽둥이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 80년대를 학생으로서 겪어봐서 아는데 지금 현재 80년대 권력을 잡은 운동권들은 자기들의 세계관이 정의고 진실이고 나머지의 세계관은 다 악이고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틀딱들 니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젊은 애들이 나오니까 젊은 애들에 대해서는 이 자식들 몽둥이로 때려서 가르쳐야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2030은 이데올로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고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투표 행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부산에서 전재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건 이거는 전재수 후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와서 거기서 열심히 유세하고 간 게 마이너스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이 보기엔 뭐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만 공감해요? 그 2030 세대 사실 이렇게 뭉텅이로 보는 것 자체가 썩 현명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이렇게 뭉텅이로 보자고 한다면 2030 세대는
우경화나 보수화가 아니라 그냥 탈정치화 내지는 탈이념화되는 것 같아요. 실용을 중시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인국공 네, 사태라든지 맞아요. 인천국제공항 사태 때 되게 불공정 문제죠. 예, 2030이 좀 화낸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조국 사태,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지금 40, 50대들, 50, 60대들은 젊을 때 취업자래 뭐 쉽게 해. 그 다음에 물론 그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쉽게 한 것 같고 집도 샀더니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과연 저 부동산 가격을 우리는 그럼 평생 일하면 한 채라도 살 수 있을까? 안 되거든요. 그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짜증과 화가 많이 밀려오는 거고 또 말로는 뭐 그럴듯한 얘기 엄청 해대면서 정작 자신들 삶이나 자신들은 뭐 가족들 다 어디로 뭐 좋은데 이게 이제 제일 2030들이 화나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들에게 도저히 마음을 줄 수 없는 거가 젊은 세대들이 지금 처한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 동계올림픽 했을 때 네. 북한의 선수들이 왔는데 우리 올림픽 선수들 자격을 박탈하면서 북한 선수들한테 뭘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른바 운동권 출신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가 동족애로서 이 사람들을 해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도대체 그러면 우리 선수들 그렇게 평생 열심히 일하고 그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공정 불공정의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 인국공 문제도 마찬가지고 조국 문제도 네, 마찬가지고 2030 세대를 관철하는 가장 키워드는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면 불평등한 것도 받아들이겠다. 세상은 불평등하니까 공정만 했다면 불평등한 것도 받아들여. 근데 공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우리한테 뭐 감언이설을 해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현상이 사실 모든 세대가 다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만은 저는 좀 특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안감을 다 갖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기후위기만 생각해봐도 별로 기후 나빠지는데 기여한 건 없거든요. 근데 기후가 나빠져서 거기서 오는 온갖 피해는 다 짊어져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회로 놓고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얻어도 예전만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불안감은 모든 세대가 다 공유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진 불만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뭐 학생운동이든 뭐든 해가지고 본인들의 목소리라도 내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있었죠?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조직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만은 쌓여 있는데 표출도 안 돼.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기성세대가 이해하기는커녕 자기들이 힘 좀 있다고 빨리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힘으로 눌러버리겠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어른들의 책임 맞아요? 어른스러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 최욱 씨의 발언도 뭐 다양한 면에서 비판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 표현 자체가 스타벅스 때 본인이 스스로 매블쇼에서 비판했던 그 지점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표현을 똑같이 미러링처럼 쓴다? 거기서 오는 이 젊은 세대들의 그 약간의 위선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정말 저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었던 점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민주당화라는 표현이 맞고 저 그 말을 제가 3년 전부터 썼거든요. 항상 극우구구 노래를 불러가지고 극우는 모든 세대에 있다. 지금 그 표현은 반민주당이라고 그 세대를 부르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것도 민주당 전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김어준이에요. 반정청래고 반유시민인 겁니다. 나머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세대가 마음 닫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부류들은 나와가지고 2030 표 어차피 우리 안 찍으니까 힘으로 누르고 가자. 이거는 정말 특히나 정치인들은 만약에 이런 생각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분들은 전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전 젊은 세대들 앞에 조금 더 겸손한 마음들을 기성세대들이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거 또 반드시 또 한번 문제제기가 올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가면 이 그 최욱 씨가 한 그 온라인상 탱크로 밀어버려야 해 박멸 이 얘기는 이제 일베를 상대로 한 이야기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거고 이제 2030을 상대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 아마 어제 사과에서 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2030 세대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그걸 막 다 국어됐다고 네, 표현하는 맞습니다. 것은 아니고 일베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주장했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이제 잘못 또 정의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올 것 같아서. 일베는 탱크로 밀어야 돼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탱크 판단의 표현에 대한 문제. 문제제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일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모두가 생각하잖아요. 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분석의 무리 쪽에
분석의 실수의 문제는 자꾸 그 세대 전체를 약간 얘네랑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얘네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구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저런 표현 하나하나가 2030이 느낄 때는 뭐야 우리를 싸잡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저렇게 선거서 얘네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발언이 한번 실수가 나가고 한번 확장이 되면은 그 전파가 되면은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끝나요. 그러니까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황명선 저기가 의원이죠. 이분이 일베를 비판하면서 일베의 언어를 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쪽 밀어줬고요. 한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슛! 이 짜릿하고 다채로운 샤우팅을 모두 JTBC에서 짜릿하게 다채롭게 월드컵은 JTBC